자, 우리 그 밀링 기능사 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것이 그 주의사항의 마지막 장에 있는 시험용 소재가 먼저 75, 75, 25T인데 요거는 2교시의 법용에서 69, 70 해당하는 높이로 만들어 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2교시 법용 시간에 75, 75, 25짜리를 딱 요거에 맞춰서 만들어 온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시험장에는 공구가 10파이 엔드밀 3.15 뭐 센터 드릴, 센터 드릴 이렇게 3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요 소재와 요 공구를 가지고 우리는 요런 조건으로 이제 캠 가공을 하신다 생각을 합니다. 아직 우리가 어떤 MCT 가공에 대해서 전혀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캠만 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반 캠을 해보셨으니까 비슷하게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모델링 좀 전에 다 끝내셨죠? 모델링 끝내가지고 1시간 중에 30분을 썼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20분에 하는 게임이다 이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캠 들어가기 한다라고 할 때 시작 누르시고 캠, 우리 선반 캠 해봤으니까 매니팩처링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시작 매니팩처링 이렇게 들어가시고 들어갔습니다. 우리 선반 캠 할 때 캠 제너럴에 터닝 했지만 이거는 선반이고, 밀링을 할 때는 보통 캠 제너럴에 우리가 만드는 것처럼 2D나 2.5D 이런 걸 만들 때는 밀 플래너로 보통 들어갑니다. 밀 플래너. 그러니까 평면 치고 구멍 뚫고 홈 파고 바깥 파고 이런 거는 밀 플래너 하신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다른 걸로 들어가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선반으로 만들어가면. 자, 시작 매니팩처링 하시고 캠 제너럴 밀 플래너 다 됐습니까? 자, 처음 하는 거니까 안 되시면은 그때 바로 손 들어주세요. 딱 멈추고 다 따라가도록 하게. 자, 확인합니다. 확인. 그러면 인터페이스가 이제 캠처럼 바뀌었는데 다 아시겠지만, 자, 오랜만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캠에 들어가면 4가지 모드가 있지요. 이렇게 마우스 우측 눌러보면 공구 같은 걸 보는 기계 공구 뷰, 원점 같은 걸 보는 지오메트리 뷰, 황사기냐 정사기냐 이런 거 보는 가공 방법 뷰, 그 전체 프로그램 보는 뷰인데, 우리가 요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원점과 파트와 소재를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캠에 들어오면은 지오메트리 뷰로 이렇게 가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자, 원점과 파트와 소재를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다 들어왔습니까? 네.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원점은 보세요. 여기서 MCS 밀이라고 되어 있는 이 원점 표시를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더블 클릭 딱딱 하셔가지고, 만약에 지금 현재 원점에서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좌측 상단에 이렇게 해왔지요. 보통 여러분들 여기에 원점을 잡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좌측 하단에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왔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이러실 필요도 있다입니다. 얘를 눌러서 좌표계 다이얼로그를 눌러서 원하는 지점이 있으면 콕콕콕 찍어도 되고, 지금 밑에 한번 먼저 가볼게요. 이 물체의 제일 밑에 한번 콕 찍어서 확인하고 한번 나와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원점이 밑으로 옮겨진 겁니다. 선생님, 위에 요 빨간 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림을 그리는 좌표계 원점이지 우리 캠의 좌표 원점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거 안 보고 싶으면 W 누르시면 이거 사라집니다. 빨간 거. XC, YC, ZC는 캠의 원점은 아니고, XM, YM, ZM 된 것이 반드시 이렇게 방향이 돼야 됩니다. 옆으로 X, 위로 Y, 요 위쪽으로 Z 이렇게. 그렇게 돼 있으시죠? 그리고 제가 물체의 밑으로 한번 이렇게 잡아봤는데 우리는 보통 요 위쪽을 원점으로 잡기 때문에 제가 돌아볼게요. 다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를 원점을 잡아놨다면 굳이 안 바꿨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원점 바꾸겠다는 좌표계 다이얼로그를 눌러서, 그리고 얘 스케치 일부러 안 지운 겁니다. 스케치가 있으니까 왼쪽 구석을 탁 찍기가 편하다 이겁니다. 확인. 그래서 소재나 물체의 좌측 상단 이 지점이 X0, Y0, Z0이 되는 지점이다 라고 생각을 우리는 보통 한다 이겁니다. 자, 제가 한번 돌아볼게요. 잘 안되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자, 지금 제가 돌아본 결과 두 가지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첫 시간에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잘 그리신 분들은 원점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사례가 이제 발견이 됐다 이겁니다. 하나는 먼저 제가 잠깐 나가서 볼게요. 하나는 그림을 그리실 때 요 밑에다가 그리신 겁니다. 요 밑에다가 제일 밑에 위로 돌출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병무씨 보세요. 그리고 이 스케치도 지금 없는 겁니다. 스케치나 이런 것도 지금 없어가지고 또 저 좌표계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나는 요 위에를 딱 찍어서 하고 싶은데 찍을 데가 없죠. 찍을 데가.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한다 겁니다. 도면을 보시면 1번 물체가 여기서부터 두께가 22mm 맞습니까? 22mm. 네. 그러면은 얘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원점을 옮기겠다 눌러서 옮기는 방향의 화살표, Z 방향 화살표를 딱 클릭하고 22 엔터 이렇게 하시면은 고리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찍을 데가 없어도. 또 다른 한 경우는 여기를 기준으로 받침은 밑으로 내리셨고 윤곽은 위로 올리셨고 이렇게 했다 하고 또 스케치를 지우거나 숨겼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눌러서 우리 윤곽이 요거 찍어서 도면을 보면 6입니다. 예. 5 아닙니까? 5. 2번이 6인가 그렇고 그죠? 6 안에 5mm. 됩니까? 예. 잠시만요. 예, 지금 1번 하고 있습니다. 1번. 자, 그래서 1번 도면 우리가 아까 그린 걸 이렇게 봤을 때 높이가 윤곽이 지금 5mm였다 이겁니다. 5mm. 그래서 만약에 그림을 이렇게 그리셨다. 그림을 원점을 여기다 두고 그리셨다 하고 스케치가 없다면 꼭 스케치 꺼내고 할 필요 없이 방금 여기서 거리를 찍어서 다시 여기 있다면은 여기서 위에 Z 화살표를 누르고 위로 5mm구나 이렇게 확인하신다 이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남기는 어떤 물체에서 왼쪽 제일 끝을 원점으로 보통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침에 제가 왼쪽 구석에 원점으로 하고 밑으로 내렸던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라도 이 과정을 좀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시험장 가면 내가 원점을 여기다가 해야지 하고도 그림을 밑에 그리면 그냥 해뿐다 이거 그냥 해뿐다. 그러면은 또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자, 너무 설명이 좀 지루하게 좀 길었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원점 했으니까 그 다음 뭡니까? 파트와 소재죠. 파트와 소재. 파트는 자 만들 겁니다. 우리가 만들 거. 원점 밑에 이렇게 하나가 더 남았네요. 자, 잠깐 선반에서는 없었는데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원점을 하면서 뭐를 추가로 하시냐면 안전 높이라는 걸 하나 지정합니다. 안전 높이. 혹시 안전 높이 배웠습니까? 전혀 아직 안 배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입니다. 이 물체에서 급속으로 움직이는 게 뭡니까? G00이죠. G00. G00으로 움직이는 최소 높이를 정해준다 생각하는 겁니다. G00으로 최소 높이. 그래서 자, MCS 및 원점을 다시 더블 클릭하세요. 원점을 다시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 여기 보시면 간격 해가지고 지금 안전 간격 10대 있죠. 10. 그럼 기본이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은 뭐 기본이 위에서 10mm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초반에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상면에서
100mm 정도를 보통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면에서 100mm. 100mm라고 해봐야 10cm이기 때문에 특히 얼마 안 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간격 옵션에서 자동 평면 말고 그냥 평면을 먼저 정하시고 평면을 정하시고 상면을 이렇게 찍어줍니다. 가장 제일 위에 상면을 딱 찍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Z0 지점입니다. Z0 지점. 그리고 거리를 100, 100을 적습니다. 100을 적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안전 높이를 Z100으로 지정해서 급속으로 움직이거나 또 이런 뜻입니다. 밖에 가공하고 안으로 들어갈 때 이만큼 올라와서 내려가라. 이제 이런 뜻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 높이를 이렇게 확인하셔가지고 100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됐습니다. 지금 방금 한 작업이 뭐냐면 안전 높이를 Z100으로 설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급속으로 움직일 때나 어떤 빨리 동작을 할 때 여기서 해라. 자,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요 원점의 옆에 있는 플러스 표시를 눌러서 워크피스 꺼내보세요. 워크피스. 자, 워크피스 다 꺼내셨습니까? 자, 선반에서 했듯이 이 워크피스를 더블 클릭하십니다. 더블 클릭해서 자, 파트는 뭐냐면 결과물 찍는 겁니다. 이 당연히 이거겠죠. 보세요. 파트 지정에 눌러서 이 물체를 찍어주면 이게 파트입니다. 이게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지금 우리가 모델링 해온 결과물 이게 파트고 확인. 그 다음에 소재인데 우리가 소재 그려오지 않았죠. 왜 안 그려왔냐면 소재에 들어가서 보세요. 소재에 이렇게 들어가서 자동 블록이라고 해보세요. 자동 블록 하시면 요런 육면체는 그냥 자동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육면체는 자동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소재는 어디서 만들어냐면 이 소재라는 건 이런 겁니다. 아까 도면에서 가로가 70이고 이쪽이 70이고 요쪽이 69고 높이가 22로 된 요 소재는 2교시 범용 시간에 만들어 온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2교시 범용 시간에 이렇게 만들고 밑에 홈 파는 것까지가 2교시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미리 감안을 하고 그냥 자동 블록 해가지고 우리는 확인해서 끝을 냅니다. 확인하고 끝을 냅니다. 자, 질문이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소재인데 소재 우리가 이 영상을 깎기 위한 딱 맞는 소재 가로 70 세로 69 높이 22가 있다면 여기서 자동 블록하고 모든 값이 0000 해가지고 확인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질문하셨던 것처럼 옆으로 좀 크면 어쩝니까? 위로 좀 크면 어쩝니까?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위로 1, 2mm가 남아있다 치면 이렇게 보세요. Z 플러스 방향으로 여기 이 값을 다 이 상자 꺼냈습니까? 예. 이 상자 꺼내서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안 배웠습니다. 아직까지. Z 요 플러스 값에다가 더블 클릭하시고 1 엔터 뭐 지우고 2 엔터 지우고 5 엔터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소재가 점점점 커지는 거 보이시죠? 소재가 커지는 거. 그래서 만약에라도 내가 만드는 소재가 이렇게 높다면은 이렇게 높이를 지정하시고 옆으로 퍼져볼게요. 옆으로 X 플러스로 10 해볼게요. X 플러스로 10 엔터. 한쪽으로만 10 늘어나죠. 비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드시 안 보입니까? 혹시 안 보이면 취소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보세요. 나갔다가 다시 소재 지정으로 들어와서 Z에다가 뭐 5 엔터, X 플러스에다가 10 엔터. 아마도 안 보인다고 하는 거는 뭐였었냐면 제 생각에는 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있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요것도 치면 또 늘어납니다. 이쪽 저쪽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10mm가 소재가 클 때 왼쪽 오른쪽으로 5mm씩을 잘라주겠다라고 할 때는 X 5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Y도 뭐 5 요렇게 균등 배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연습으로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시험장에서 내주는 소재를 우리가 가공을 안 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보세요. 75, 75,
예, 75, 75, 높이 25짜리 만약에 소재가 있다. 하나도 손을 안 댔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옆으로가 지금 70인데 75니까 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한쪽을 5mm 칠 것이냐, 이쪽을 2.5, 2.5 칠 것이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쪽을 2.5mm 날린다 만약에 그러면 x 플러스 방향으로 2.5, y 플러스 방향으로 2.5. 그 다음에 저 75는 y 방향으로는 6mm가 남은 거죠. 지금 69니까 이거는 3, 3. 높이는 지금 22니까 25니까 3 요렇게 3 요렇게.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한번 설정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데 이 소재를 이 물체에 딱 맞게 만드는 작업을 2교시에 범용해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2교시에 범용해서 하신다. 그래서 원래 소재는 75, 75, 25를 주지만 범용해서 측면에 2.5mm x 깎아버리고 3mm씩 y 깎아버리고 한쪽 면을 해가지고 높이를 맞춰가지고 이 물체를 만들기 위한 딱 맞는 소재를 만들어서 3교시로 넘어오실 거다 이 말입니다. 3교시로 넘어올 것이다. 자,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상 있는 분.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다 이겁니다. 1교시에 이 작업을 하는데 2교시에 이 큰 소재를 얘한테 딱 맞출 거다 생각하고 그냥 자동 블록하고 확인하면 끝이다 이겁니다. 우리 한 5분 이상 이야기했지만 아주 간단한 답입니다. 그리고 꼭 확인할 거는 이거 비어있으면 안 됩니다. 보세요. 파트와 소재가 비어있으면 안 되니까 전에 선발할 때처럼 옆에 후레쉬 한번 눌러봅시다. 파트 이거 맞느냐, 소재 요거 맞느냐. 그러니까 소재를 굳이 뭐 그려올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요 후레쉬 버튼을 눌러보시면 선생님 후레쉬가 아예 활성화 안 됐습니다 하는 분은 설정 자체를 안 한 것이고, 요 후레쉬를 누르면 파트의 윤곽이나 소재의 윤곽을 조금 보실 수 있다 이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예. 자, 확인했습니다. 확인. 그럼 여러분은 지금 방금 뭐 하신 거냐면 원점 안전높이 파트 소재를 정한 것인데, 안전높이는 Z100으로 정한 것인데, 이거 연습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2번으로 해보시라 이겁니다. 2번으로 해보시라. 지금은 그냥 배우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선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공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공구. 우리는 보통 선반 캠 배우고 MCT 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공구 만들 때는 NX에서는 자, 우클릭 해가지고 기계 공구뷰로 갔었지요. 기계 공구뷰 갑니다. 우리가 처음 만들어 보는 MCT 공구입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1, 2, 3번 순서대로 만들고, 이 1, 2, 3번은 무조건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날 시험장 가면 또 시험 그 기계에 따라서 번호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공구는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 평행드밀 1번, 센터 드릴 2번, 드릴 3번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공구 만드는 요 버튼 아시죠? 위에서 공구 생성. 자, 공구 생성 요거 누르시고 공구 생성. 자, 여기서 밀 플래너라는 유형에서 첫 번째 얘가 평엔드 밀입니다. 평엔드 밀. 첫 번째가 평엔드 밀. 두 번째가 볼엔드 밀 우리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밑에 이름이 기본적으로 밀이라고 기본 이름 나오죠. 네. 맞습니까? 자, 밀 플래너 첫 번째 거 찍고 밀 나왔습니까? 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그거 정도는 써줍니다. 언더라인, 빈칸이 안 되니까 언더라인하고 파이 수 정도는 써줍니다. 10mm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적는다고 10mm가 되는 게 아니고 밀 10 이름 정하는 거니까. 또 어떤 사람은 여기 앞에다가 T01 해가지고 밀 10 이런 식으로 평행되는 이름을 정해주기도 하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에 이름을 내가 T01 적는다고 해서 이게 1번 공구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름을 10이라고 적는 데서 10파이짜리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름은 사실 안 적어도 되고. 자, 그리고 이제 확인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밀 플래너 평엔드 밀 찍고
확인하고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10파이 평엔드밀이다라고 하면은 여기 직경이 10mm다. 10엔터 치시고 10mm 하위 반경은 없는 겁니다. 0, 0 돼 있고 밑으로 쭉 가서 공구 번호가 1번 요렇게 치면 1번 치면 얘는 코드로 나중에 T01이 됩니다. T01 공구 번호 1번 치면 T01이 됩니다. 만약에 시험장에서 우리 학교는 T03이 10파이 엔드밀입니다. 여기다 3번을 적어야 말입니다. 무조건 1번 적는 게 아니고 시험장 사정은 잘 보고 1교시 얘기해 주겠죠. 자, 그 다음에 아직 코드를 안 배우셨지만 두 번째 조정 레지스터라는데 1을 적으면 1 적으면 요거는 길이 보정을 뜻하는 H01이 되는데 아직 안 배우셨지요. H01 이런 거 다음 주에 배우세요. 또는 내일부터 배우세요. 내려가셔가지고 H01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공구 보정 레지스터에 1을 적으면 요거는 D01이 됩니다. D01. D01은 우리가 경보정이라고 해서 코드에 G41이나 42가 있으면 쓰는 건데 캠에서는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약해보면 공구는 요거 두 개, 세 개만 적으면 됩니다. 10파이 1번 1번 세 번째 1번도 뭐 적으셔도 많이 적으셔도 되는데 어차피 경보정은 안 할 거니까 요렇게 1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연습할 때는 요까지 하면은 뭐 5분 안에 하겠죠. 금방 합니다. 자, 확인하고 나오겠습니다. 확인. 자, 1번 평엔드밀 만드셨고 다시 공구 만들겠다. 전 처음 공구를 T01도 적어버렸으니까 이제 센터 드릴도 적겠는데 자, 우리가 쓰는 센터 드릴과 가장 유사한 거는 어디 있냐면 위에 유형을 누릅니다. 유형에서 홀 메이킹 찾으세요. 홀 메이킹 찾았습니까? 홀 메이킹을 먼저 누르시고 홀 메이킹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요렇게 생긴 거 앞쪽에 3mm 작은 요거 여기 센터 드릴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MCT에서 쓰는 센터 드릴 홀 메이킹의 센터 드릴 그리고 그냥 확인하셔도 됩니다. 되는데 아까 저렇게 이름을 줬으니까 할 수 없이 저는 얘가 T02다 언더라인 센터 드릴 3은 안 적겠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이름 적어주고 확인해서 밖에서 T02라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 보세요. 직경 8이죠. 요거 3으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센터 드릴은 앞에 여기가 3이나 3.5mm다 이 말이고 직경이 여기 나오는 거니까 8이 정상인 겁니다. 8. 그리고 어차피 센터 드릴은 1mm만 점만 콕 찍어줄 거라서 이 직경은 손 안 대도 됩니다. 그냥 밑에 가서 그날의 센터 드릴 번호만 2 선생님 아까 평엔드밀은 111 세 번 적었는데 센터 드릴 두 개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처음 거는 공구 번호를 뜻하는 T02가 되고 두 번째 거는 길이 보정하는 H02가 되는데 드릴들은 옆으로 움직이면서 가공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D 값은 없습니다. 아예. 경보정 값은 아예 없습니다. 드릴들은 옆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 두 개만 정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확인. 마지막으로 그냥 드릴은 다시 공구 생성을 눌러서 홀 메이킹에 와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 바로 옆에 있는 얘를 보면 스탠다드 드릴 되어 있네요. STD 드릴 스탠다드 드릴을 찍고 뭐 번호 안 줘도 되겠지만 여기서 T03 스탠다드 드릴 뭐 필요하면 8mm를 적든지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드릴은 여기서 직경이 8 돼 있네요. 다행히 기본값이 8 맞다. 이거 우리가 뚫어야 되는 구멍이 8이니까 8이 맞고 내려갑니다. 공구번호 3 조종 레지스터 3 두 개를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제가 내일이나 모레 이제 다음에 연습 문제 할 때 이거 세 개 번호를 다르게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르게 줄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달라도 캠에서 다른
그날 번호를 적어가지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확인하셔가지고 자, 공구 생성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공구 생성까지 요까지 해봤습니다. 자, 문제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고, 자, 우리가 이제 MCT를 아직 안 해봐서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가공 공정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가공 공정. 자, 우리는 4개를 넣을 건데, 기본적으로 센터 드릴로 1mm 파고 드릴로 25mm 구멍을 뚫고, 왜 셈 20인데 25입니까 하면 드릴이 앞에 뾰족하니까 한 2, 3mm 더 넣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바깥을 파는 거를 윤곽 가공, 안쪽을 파는 거를 포켓 가공이라고 하고, 바깥을 파고 나서 안쪽으로 들어갈 때 또는 안쪽을 팔 때는 반드시 구멍에 이렇게 수직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정해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정을 넣어 보겠습니다. 공정을 넣을 때는 보통 다시 지오메트리 뷰로 가십니다. 자, 지오메트리 뷰로 가보세요. 자, 지오메트리 뷰로 가서, 자, 우리 선반에서 많이 해봤지만 공정 넣는 버튼이 요거죠. 요거 오퍼레이션 생성. 오퍼레이션 생성 누릅니다. 오퍼레이션 생성 하셔가지고, 자, 공정 처음에 구멍을 뚫을 거니까 구멍 뚫는 기본 공정은 이렇습니다. 요걸 눌러서 드릴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곧 내일부터 배우시게 될 텐데, 보통 센터 드릴을 뚫을 때는 사이클이라고 해서 G81하고 어쩌고 저쩌고 요렇게 이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센터 드릴 공정. 그것이 요 두 번째 스파드릴이라는 아이콘 요겁니다. 스파드릴이라는 아이콘. 요거는 G81과 G82를 낼 수 있는데, 우리는 G81을 내가지고 1mm 구멍 위치에서 1mm 폭 찍고 들어올 겁니다. 1mm 폭 찍고. 자, 그래서 얘를 먼저 누르시고, 드릴 얘 다 찾았습니까? 눌렀습니까? 밑에 보세요. 프로그램은 앞으로 프로그램이라는 걸로 묶을 것이다 라고 프로그램 이렇게 해놓으시고, 프로그램 이 1mm 파는 거는 공구는 눌러서 2번 센터 드릴을 쓸 것이다 라고 찍으시고, 지오메트리는 요거 밑으로 이제 공정을 달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워크피스를 골라놔야 됩니다. 워크피스. 그래야 파트와 소재가 인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파트와 소재. 그리고 방법으로는 황삭이냐 정삭이냐 뭐 드릴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다른 거 없고, 드릴이 아니라 드릴로 해놓겠습니다. 드릴. 아무 차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 그래서 자, 드릴 공정에서 두 번째 공정, 스팟 드릴 공정 이렇게 4개 정하고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소재 설정하고 이럴 때 위에 스케치가 없어졌는데, 스케치가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또 한번 보세요. 자, 요거 다 됐습니까? 지금 다 됐습니까? 요까지. 자, 정신 눈 뜨시고 요까지 됐습니까? 네. 자, 먼저 어디를 1mm 콕 찍어야 되는지를 구멍으로 여기 지정해야 됩니다. 구멍. 자, 근데 지금 잘 보세요. 구멍이 여기 있죠. 제가 만약에 이걸 눌러서 구멍 지정 얘를 눌러서 선택을 누릅니다. 선택. 구멍 지정 눌러서 선택을 눌러가지고 선택이라고 이렇게 눌러서 여기서 이 구멍을 찍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뭐 상관은 사실 없습니다. 좀 이따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구멍을 찍으면은 찍었습니다. 이거 안쪽 구멍 찍었습니다. 무슨 의미가 되냐면 여기 지금 위에 소재가 덮여 있죠. 여기 위에 소재가 지금 덮여 있고 아직 이 깎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4mm, 5mm 안에까지 센터들이 들어가서 바로 부셔져 버리는 결과가 생길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잠시 여기서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컨트롤 W 해가지고 스케치를 감추신 분은 차라리 스케치를 보이도록 하고 닫기. 제가 그러니까 밑에 있는 요 구멍보다는 위에 있는 스케치된 거를 누르는 게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안전하다. 왜 안전한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이렇게 할게요. 보세요. 일단 취소하고 제가 방금 밑에 거 찍었으니까 취소하고 빠져나가서 선택을 다시 누르겠습니다. 선택을. 또 혹시 여기서도 빠져나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구멍 지정을 눌러서 선택을 눌러서 구멍을 찍게 됩니다. 밑에 거도 찍을 수 있고 위에 거도 찍을 수 있는데 위에 있는 요 동그라미가 안전하다 이겁니다. 중심을 찍은 겁니다. 동그라미 찍은 거는 중심을 찍은 겁니다. 자, 위에 다 찍으셨습니까? 다, 저는 스케치가 밑에 있어요. 그것도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스케치도 밑에 있는 사람들 있죠. 맞죠? 그래서 보세요. 위에를 전 찍었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나갑니다. 확인하고 나갑니다. 확인.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좀 이따 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저는 여기가 상면이고 밑에 찍으신 분은 밑에가 상면이 되는 거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찍으신 분은 반드시 요 윗면 공면 지정이라고 실제로 높이는 요 위에가 소재 높이다라고 정해줘야 되고, 저처럼 또는 위에 그리신 분처럼 아예 위에 있는 동그라미를 찍으신 분은 요거는 안 해줘도 된다는 말입니다. 혹시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그냥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7.58 버그가 하나 있습니다. 버그가 보세요. 자, 윗면 공면을 찍겠다라고 얘를 눌러서 그러니까 소재가 어디까지 있다고 눌러주는 겁니다. 원래는 이 없음을 눌러갖고 면 해가지고 위에를 찍으면 되는데 면으로 찍으면 물체가 사라지는 버그가 좀 있습니다. 버그가. 그래서 면 말고 평면 해가지고 여기서 상면을 찍고 제로가 맞는지 보고 제로. 여기가 이 높이가 소재의 가장 상면이다 라고 인식을 시켜주면 안쪽에 깊은 곳에 동그라미를 찍은 사람도 여기가 제로 지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이렇게 하고 확인. 안 되신 분 말씀해 주시고 확인. 자, 요까지 다 되셨습니까? 요까지. 자, 그리고 우리가 자, 요거 2개 일단 했습니다. 센터들 2개. 요걸 2개 하고 나면 그 다음 뭘 하셔야 되냐면 요 사이클이라는 요 값을 눌러서 설정하셔야 되는데, 그 사이클의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들 내일부터 수기하실 때 구멍이 여기에 몇 개 있으면 그런 구멍에다가 공통 작업을 해준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공통 작업한다. 자, 그래서 일단 요 사이클 요 스패너 버튼을 누르세요. 사이클의 매개 변수 편집 요거를 누르시고 눌러서 한 세트가 있다라고 하고 확인하고 그냥 들어갑니다. 그냥 확인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면 자,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네. 다 나왔습니까? 요거? 예, 안주씨 나왔습니까? 예, 여기서 몇 미리를 팔 건지를 먼저 결정합니다. 그걸 결정하는 거는 보세요. 뎁스 지금 0이 되어 있죠. 0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파진하고 상면에 닿을 듯 말 듯하고 바로 올라가 버린다 이겁니다. 바로 올라가 버린다. 요거를 1로 해줘야 Z1mm까지 팝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뎁스라는 요 값을 눌러서 그런데 자 옆으로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죠. 하나 지금 모델 깊이, 공구 팁 깊이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자 공구 팁 깊이는 앞에 뾰족한 부분이 얼마나 들어가는가를 지정해 주겠다 이겁니다. 공구 팁 깊이는 앞에 뾰족한 부분을 지정하겠다는 뜻이고, 공구 숄더 깊이는 공구가 있을 때 요 부분을 높이를 지정하겠다 이 뜻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공구 팁 깊이는 이전에 지금 못 봤습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사이클 요 스패너 버튼을 눌러서 들어와서 요걸 누르면 그냥 사이클 세트가 표시가 된다 뭐 1대 1인데 그냥 확인합니다. 요거는 확인. 무조건 확인합니다. 확인하시고 일단 현재로는 여기서 공구가 얼마나 들어갈 거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그 깊이를 결정할 것이 요 뎁스다 이겁니다. 뎁스.
자, 뎁스 요거 누르시고 여기서 공구 팁 깊이는 공구가 뾰족한 앞쪽의 깊이를 지정한다는 것이고 공구 숄더 깊이는 공구가 이렇게 앞쪽에 뾰족한 거 빼고 여기 깊이를 지정한다는 뜻이고 바닥 곡면으로는 공구에 뾰족한 것이 요 바닥에 닿는다는 뜻이고 바닥 곡면을 통해는 아예 뚫고 나간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거는 여러분이 보통 쓰는 좌표는 공구 팁 깊이입니다. 공구 팁 깊이. 그래서 공구 팁 깊이를 눌러서 여기서 1을 적으시는 것이 Z-1까지 드릴이 들어가는 겁니다. Z-가 들어간다. 네. 자, 깊이 1을 적으시고 확인 이렇게 하시고 확인.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됐죠. 뎁스에 1이 이렇게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자 조심하셔야 될 것이 지금 드웰이 켜짐으로 기본값이 되어 있죠. 드웰이 켜짐. 이대로 하시면 사이클 번호가 G82가 나옵니다. 82. G82. 여러분들은 G81을 쓸 겁니다. 1. 그래서 드웰을 켜짐이 아니고 꺼짐으로 바꿉니다. 꺼짐으로 바꾼다. 이렇게 해야 G81이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왜 G81인지는 또 실습장 가서 배우실 겁니다. 자, 그리고 확인하고 나오겠습니다. 확인하고 나오시고 확인.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하시면서 최적의 조건을 찾으시겠지만 이 센터 드릴로 SM20C였습니까? 그 소재가 20C 요거를 가공할 때 우리가 하는 가공값은 자 요거 누릅니다. 이속 및 속도 누르셔가지고 밑에 최봉희쌤께서 이속 및 속도 누르셔가지고 시험 치는 학생들은 자 하겠습니다. 스핀들 속도 S값 800 이송 F값 50 정도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의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통 사고가 나는 건 처음에 들어갈 때 사고가 납니다. 들어갈 때 하다가 쿵 해버리는데 좀 천천히 들어가면 반응할 시간이 좀 있겠죠. 그래서 모를 눌러서 우리가 선반할 때는 무조건 0000 했지만 깎는 값은 50이지만 진입 딱 들어갈 때 한 저거의 반 정도 50 나누기 2해도 되겠고 또는 30 정도를 정해줘도 되겠고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그래서 진입의 속도를 낮춰줄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시는데 보통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들어갈 때 조금 천천히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특히 시험이라면. 저는 30을 일단 줬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자, 그래서 요만큼의 설정 값으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전부 다 연습해 보세요. 위에 거 2개, 사이클 설정 버튼, 이속 및 속도. 요걸로 계산 누릅니다. 생성 누르시면 여기서 빨간색은 급속 이송이라고 보고 드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선으로 요 밑에 이게 가공선인데 하늘색 선이 얘가 요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투명 요렇게 해서 이제 보면 자, 투명하게 요렇게 이제 만약에 본다면 다시 이 선을 내는 방법은 계산하기보다는 그 옆에 거 누르면 현재 계산에 대한 그림이 보입니다. 1mm 정도 이렇게 폭 들어오는 게 보여야 되겠고 요게 보여야 되겠고 다시 이렇게 보기 싫다거나 하면 여러분들이 모의 가공 들어가서 검정 들어가서 속도는 상관이 없이 뭐 2D나 이런 걸로 플레이 해가지고 위에 이렇게 콕 찍히는 걸 확인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천천히 뭐 자세히 보겠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래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콕 찍히느냐 혹시라도 뭐 잘못 적어가지고 안 찍고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센터 드릴까지 일단은 끝이 났습니다. 자, 확인해서 제가 센터 드릴 끝을 내놓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요까지 제대로 안 된다 좀 이상하다 하는 분은 잠깐 말씀을 해주세요. 자, 다음 공정은 관통 구멍을 뚫는 드릴입니다. 드릴. 우리는 드릴을
이 두께가 22 정도니까 한 25mm까지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드릴을 비슷합니다. 보세요. 공정 넣는 버튼 누르시고 공정을 넣겠다라고 누르시고 우리가 쓰는 드릴 공정은 여기서 네 번째 나오는 팩드릴링입니다. 팩드릴. 요 팩드릴은 나중에 우리가 G83 사이클을 쓰는데 나중에 밑에 가서 좀 배워서 또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팩트를 찍었습니까? 똑같이 들어갑니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공구는 자, 스탠다드 드릴 8mm짜리 아까 했던 거 스탠다드 드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워크피스 드릴 메소드 됐고 확인 그러면 거의 똑같은 상자가 나옵니다. 좀 전에 했던 거와 뭐가 하나 틀리냐면 센터 드릴과 틀린 점은 바닥을 찍으라는 게 하나가 더 나오는 게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여기서 드릴 설정에서 바닥 동면으로 바닥 이렇게 나오는 거를 안 쓴다면 바닥은 지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그냥 25mm까지 넣을 거니까 바닥은 선택 안 해도 되고 좀 이따가 만약에 바닥 동면으로 이런 거를 쓴다면 바닥도 찍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조금 이따 하면서 볼게요. 자,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구멍 지정은 똑같습니다. 보세요. 자, 구멍 지정 눌렀습니다. 선택. 저처럼 요 위에 있는 동그라미를 누르신 분은 물론 1mm가 빠졌지만 누르신 분은 확인하고 나가서 상면을 안 찍어도 되고 안쪽에 있는 구멍이나 약간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윗면 곡면을 다시 아까처럼 윗면 곡면을 눌러서 평면으로 면으로 해도 되는데 면으로 하면은 버그가 있습니다. 평면으로 요 윗면을 찍어서 제로 여기가 소재의 상면이다. 여기가 Z0 지점이다. 여기서부터는 가공을 해야 되는 지점이다라고 정해주는 겁니다. 확인. 자, 그리고 보세요. 바닥 곡면으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 이유는 그 바닥을 지정하는 방법은 윗면 곡면하는 방법이랑 완전 똑같습니다. 밑에를 콕 찍으면 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유는 여기 있는 사이클 설정에서 매개 변수 편집 요 스패너 버튼을 눌러서 확인하고 들어가서 모델 깊이를 이 두 개를 쓰려고 하면 바닥을 아까 찍었어야 되는데 우리 안 찍었고 우리는 보통 저걸 찍으면 자동으로 계산해서 막 소수점 세 자리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그냥 정수로 공구 팁 깊이 25 요게 Z 한 25mm까지 넣겠다 그런 뜻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그리고 방금 우리가 고른 게 팩드릴이 있네. 팩드릴이라는 건 뭐냐면 조금 들어가서 깎고 약간 후퇴하고 또 들어가서 깎고 후퇴하고 이게 진입과 진출을 이렇게 Q 값으로 하는 겁니다. Q 값으로 지난번에 내경 가공할 때처럼. 그래서 그걸 Q 값을 정해주는 것이 얼마나 깎고 나오겠느냐 정해주는 것이 요 스텝 값을 눌러서 첫 번째 요 스텝 1이라는 곳에 보통 2를 하기도 하고 3을 하기도 합니다. 2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시험이니까 빨리 구멍을 뚫었다 잘했다 이게 아니니까 안전하게 구멍을 뚫겠다 해서 2 해가지고 Q 값을 정하고 확인하고 나오겠습니다. 자, 일단 끝났습니다.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확인하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송미 속도 가서 그리고 Q값 의미 같은 거는 밑에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 스핀들 속도. 자, 드릴은 우리 SM20C일 때 800 정도로. 자, 가공 속도를 100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진입할 때는 그 반 정도 되는 50 정도를 우리가 보통 지정해 준다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자, S값 800, F값 100, 진입시 50 정도를 주고 확인하고 나와서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딱 하면
이 소재를 밑으로 관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공선이 나오는가 보시면 되고, 실제로 얘가 뚫고 나오는 거는 모의 가공 검증 눌러서 주로 2D로 봅니다. MCT는 2D 동적으로 플레이 해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딱 뚫리는 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드 다 배우시면, 나중에 코드를 배우시면 코드로 Z25까지 나오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좀 이따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확인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확인합니다. 4개의 공정 중에서 4개의 공정 중에서 이제 2개의 공정이 끝났습니다. 2개의 공정이 끝났고, 일단 오늘 3번 4번 공정을 오늘은 한 가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번 4번 공정을 한 가지로. 자, 바깥쪽과 안쪽을 파괴했는데, 자,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자,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3, 4번, 그러니까 바깥쪽을 파고 안쪽을 파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본교에서 쓰는 방법이 있고 시험장 가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점은 뭐냐면, 우리는 7.5 버전 쓰지요. 노트북 가져가도 7.5니까 지금 우리 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시험장에 가면 8.5가 있답니다. 8.5가 보통. 근데 8.5를 쓰시면은 약간 틀려서 한 가지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우리 교실에서 여러분들 노트북 쓰실 때 또 필요할 때 하시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자, 공정 넣겠다 하시고, 공정 넣겠다, 오퍼레이션 생성 누르시고, 자, 밀 플래너로 갑니다. 밀 플래너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이콘인 페이스 밀링 에어리어라는 것을 골라놓고 공구를 T01 평핸드 밀 고르시고, 평핸드 밀. 그리고 요 방법에서 우리는 자격증일 때는 황삭 정삭 안 하고 바로 정 사이즈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로 피니시. 그러니까 이걸로 정 사이즈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로 정 사이즈를 만든다. 자, 공정 넣겠다. 밀 플래너에 베이스 밀링 에어리어 요렇게 4개 설정하시는데, 밀 피니시로. 자, 들어갑니다. 확인. 쉽습니다. 되게. 자, 확인하고 들어가셔서, 자, 먼저 절삭 영역 지정을 하겠습니다. 절삭 영역 지정. 요걸 가지고 절삭 영역 지정. 자, 요거를 누릅니다. 절삭 영역 지정 버튼을 누르고, 자, 이때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깥쪽 면을 찍고 안을 찍을 것이냐, 안쪽을 찍고 바깥을 찍을 것이냐, 거기 따라서 작업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 생각을 하세요. 저는 주로 바깥을 먼저 깎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 바깥을 먼저 찍고 안쪽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깥을 깎고 안쪽을 깎겠다 이렇게 지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 여러분들이 밑에 다른 거 배우실 동안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확인하시고 나가서 그리고 자, 요거 절삭 영역 지정 다 됐습니까? 그러면 병신했습니까? 잠깐 볼까요? 자, 절삭 영역을 찍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깎느냐가 이겁니다. 절삭 패턴 어떻게 깎느냐.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다음 주부터 지금 자세히 배우는데 1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절삭 패턴을 눌러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파트 따르기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파트 따르기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깎느냐, 깎는 방법인데 나중에 다 종류대로 배우시겠지만 지금은 파트 따르기로 한다 이 말이고, 파트 따르기라는 가공법을 쓴다. 그리고 스텝 오버는 이런데 한 번에 다 못 깎겠죠. 한 번에 깎고 두 번에 깎을 때 이 간격을 뜻하는 게 요 스텝 오버인데, 지금 공구의 평평한 부분에 밑에 75%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7.5mm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7.5mm 말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놔두셔도 되고, 나는 5mm씩 깎겠다라고 만약에 마음이 있으면 요 툴 플랫을 눌러서 나는 그냥 일정하게
5mm씩 이런 식으로 정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값인 툴 플랫의 75% 10파이니까 7.5mm씩이라고 놔둬도 되고, 그냥 나는 공구를 일정하게 5mm씩,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두 번을 움직여야 된다면 한 번, 두 번을 5mm 간격으로 공구를 움직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보통 5mm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가공 소재 거리 있죠. 가공 소재 거리. 자, 안쪽은 지금 몇 mm입니까? 깊이가. 바깥쪽은 몇 mm입니까? 그러면 더 큰 값을 씁니다. 5를 씁니다. 안쪽은 4고 바깥쪽은 5인데, 가공 소재 거리 내가 5mm를 깎겠다 이 말입니다. 5mm를 깎겠다. 자, 그러면 사실 끝입니다. 끝인데 보세요. 절삭당 깊이를 0으로 아예 안 정해주면 해볼게 보세요. 밑에 가서 계산을 누르면 깊이를 한 방에 다 파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까지를 공구가 한 번에 내려와서 파는 겁니다. 5mm를 이렇게 파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절삭 깊이를 안 정해주면. 그런데 이 SM20C 이런 소재는 우리는 3mm 이상은 한 번에 안 파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씩 나눠주는데, 반씩 보세요. 5의 반이면 얼마입니까? 2.5. 그죠? 2.5에서 계산을 하면 반씩 이렇게 나눠서 가공을 한다 이 말입니다. 반씩 나눠서 가공을 한다. 반씩 나눠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보면 딱 반씩 나눠서 가공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안쪽은 어떻게 되냐면, 안쪽은 5mm가 아니니까 단면을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한번 쳐보면, 안쪽을 X방향 또는 뭐 Y방향 단면 이렇게 쳐보면 안쪽은 딱 반씩 가공하는 게 아니고, 보세요. 자, 밑에 요거는 2.5mm가 맞는데 요거는 1.5mm 이런 식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쪽 바깥쪽을 딱 반씩 깎아주진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2.5mm씩 깎아냈기 때문에 얘는 이쪽에 대해서는 위에 한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1mm가 서로 틀리니까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서 깎는다. 크게 상관없습니다. 3mm 이상만 안 되면 됩니다. 자, 요건 알아두시면 좋고. 자, 단면 뜨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보세요. 5mm를 두 번에 나눠서 깎아라. 안쪽은 1.5, 2.5죠. 1.5, 2.5 해서 4 이렇게 깎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키는 걸 지금 못 지킨 거는 뭐냐면, 바깥을 깎고 안쪽을 깎을 때 한번 돌려볼게요.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구가 이렇게 내려와서 한번 치고 올라가는 이 높이가 또 안전거리입니다. 요 안전거리. 위에 빨간 이게 이제 급속이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전거리에서 모의 가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의 가공 해가지고 2D 동적 해가지고 좀 느리게, 제가 느리게, 지금 깎는 거는 느리게 플레이하면, 2D는 느리게도 빠르네요. 다시 3D로 해볼게요. 시험 칠 때는 2D로 하시고, 모의 가공 3D로 조금 느리게 해가지고 가공을 해보면 한 방향으로 조금씩 깎으면서 한 3 정도 하겠습니다. 한 방향으로 깎으면서 한 번 깎고 안전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돌면서 깎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바깥쪽을 다 깎고 이렇게 돌고 다시 안쪽에 붙어서 깎고 또 그 다음 2.5mm를 바깥쪽 깎고 바깥쪽 다 쳤으면은 또 안쪽으로 들어가서 깎고 이런 식으로 이제 깎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방금 안으로 들어갈 때 구멍에 직선으로 안 내려가고 여기서 직선으로 안 내려가고 비스듬히 이렇게 간 거를 아마 발견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비스듬히 들어간 거.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 안 된다. 못 보실 수도 있지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세요. 자, 모의 가공 끝내겠습니다. 확인하고 나가서 확인하고 나가셔가지고 방금 여러분들이 재생용을 다시 눌러보면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된 거 있죠. 보시면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 캠에서 이렇게 가는 걸 우리가 램프 진입이라고 합니다. 비스듬히 들어간다고. 비스듬히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비스듬히.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들어갈 게 아니고
구멍을 뚫어놨기 때문에 구멍의 중심으로 직선으로 들어갈 겁니다. 구멍의 중심 직선으로. 자, 요걸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이렇습니다. 비절삭 이동 요 버튼, 비절삭 이동 버튼 누르시고, 선반캠보다는 덜 복잡하죠. 네, 비절삭 이동 누르시고, 진입이라고 하셨는데 진입이 아니고 오랜만에 틀리셨습니다. 자, 시작 드릴점에 가서, 진입도 참 가기도 가야 되네요. 네, 시작 드릴점에 가서 사전 드릴점,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내가 이거를 가공하기 위해서 미리 드릴로 뚫어 놓은 점을 못 들어왔습니까? 비절삭 이동에 시작 드릴점 이렇게 들어오셔 가지고 여기에 점 지정, 잠시만요. 자, 구멍으로 이렇게 안 들어가면 재수 없으면 공구가 부서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 드릴점, 사전 드릴점, 점 지정해가지고 여기가 구멍이 있다라고 찍어주는 겁니다. 저는 스케치 구멍을 찍고 상관없습니다. 밑에 찍어도. 자, 1 됐습니다. 점 지정 1 됐습니다. 그리고 진입에 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에 가서 닫힌 영역 형상 위 램프를, 비스듬히 가는 거를 눌러서 플런지, 자, 진입에 닫힌 영역 진입 유형을 플런지로 바꿨습니다. 플런지가 일자로 내려가라는 것이고, 일자로. 그리고 진입이라고 하는 거리가 노란색 선인데 3mm 위에서 좀 천천히 내려오라 이 말로 지금 되어 있는데, 조금 여유있게 한 10mm 정도, 10mm 해봐야 1cm니까 주고 확인합니다. 확인해가지고 계산하면 이제 구멍에 대해서 중심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오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그냥 가공하면 끝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조금 깎고 이만큼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하는 게 조금 싫다 이겁니다. 특히 학교에서 실습할 때 옆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려라, 조금 깎고 올라갔다가 내려, 빨리 좀 끝내라, 종땡쳐갖고 나는 니 때문에 나 못했다 이래 될 수가 있으니까, 시험 때는 뭐 혹시 이렇게 하더라도 실습할 때 좀 빨리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높이를 전체적으로 낮출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네? 스케치가 밑에 있는 사람은 자, 그러면 전체적인 요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높이를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절삭 이동 다시 찍으시고, 비절삭 이동 찍으시고, 예, 여기서 급속 이송, 여기서 영역 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바깥에서 바깥쪽으로 막 움직이는 거, 이게 같은 영역을 도는 것이고, 바깥에서 바깥쪽으로, 영역 사이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 근데 우리는 이게 간격 공구축이라고 돼 있으면 이만큼 안전 높이까지 올라간다 이겁니다. 한번 깎고 올라간다. 그래서 먼저 이걸 해볼게요. 영역 내를 간격 공구축이 아니고, 우리는 요새는 이렇게 잘합니다. 간격 절단면 이런 값으로 하고 확인하고 다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하면 바깥쪽 길이 서로 자기들 것끼리는 다 이렇게 좀 낮아졌지요. 바깥쪽 것들은 다 낮아졌습니다. 낮아졌고, 이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비절삭 이동해서 방금 급속 이송해서 간격 공구축이 아니고 요것도 뭐 간격 절단면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확인 계산. 그런데 여보세요, 이거를 건너 넘어갈 때 또는 옆으로 움직일 때 지금 요 정도 높이로 움직여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높이로 움직인다, 뭐 마음이 쫄깃쫄깃하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보시면 빨간 급속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거 보세요.
여기에 그냥 요 높이에서 움직이는데 아까 우리가 플런지 10 준 거 있죠. 플런지 10 준 거는 여기서 일이 올라가 가지고 10에서부터 다시 내려오는 거를 발견할 수 있죠. 10mm 지점에서부터.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거를 시험 치고 이럴 때는 얘를 낮춰주지 않고 다 같이 약간 높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붙어서 하다가 혹시라도 잘못 깎을 때 뭐 반응도 못하도록 이렇게 두진 않고 빨리 깎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다시 그래서 비절삭 이동에 진입으로 가셔가지고 진입으로 가셔서 요런 길이들을 요거 보세요. 요런 높이들이 있죠. 바깥의 영역 요런 3mm 요런 높이를 10mm 정도로 정해준다 이겁니다. 10mm 정도로 정해준다. 아까 플런지처럼. 그러면 이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넘어갈 겁니다. 잠깐만요. 보세요. 10mm 해가지고 확인하고 제가 계산 한번 일단 해볼게요. 계산.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요 높이가 조금 더 높아졌죠. 이 진입의 10mm가 좀 높아진 겁니다. 여기 약간 높아졌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약간 높이가 서로 안 맞는 이유는 요 부분을 깎을 때 2.5mm 밑에 부분을 깎을 때 요 10mm 높은 것과 또 요 부분을 깎을 때 10mm 요 지점이 약간 좀 틀리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를 깎고 나서 사실상 이 높이는 깎고 나면 이 10mm 높은 이곳은 15mm가 되겠네요. 15mm. 수평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꼭 수평을 내가 맞추고 싶다 그러면 아까 거기서 15mm 하면은 이 선이 수평이 맞아지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으니까 해보긴 해봅시다. 15mm 만약에 해가지고 확인하고 계산하면 요게 이렇게 수평처럼 될 수 있는데 의미 없다 이겁니다. 의미 없다. 여기 빨간 줄이 두 줄 나오는 거는 두 번 깎아서 그런 겁니다. 다시 그냥 비절삭 이동에 10 해가지고 10. 요 정도 10. 아니면 뭐 이거를 뭐 7.5 뭐 이래 해도 뭐 비슷하겠죠. 해가지고 확인 계산해서 그래도 좀 삐딱하네요. 이건 계산 안 하겠습니다. 해서 요런 식 정도로 가공을 한다 이겁니다. 가공을 한다. 요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가공 절단면 요런 기능을 쓰셔도 되고 또 아까 다른 옵션을 쓰셔도 되고. 자, 그래서 요 중요한 거 빠져먹을 뻔했네요. 이속 및 속도를, 요거 깎는 속도를, 이속 및 속도를 우리는 스핀들 속도 800, F값 이송 속도 80, 진입 40. 이 진입이 40이라는 건 노란 선으로 각각 들어갈 때 다 조금씩 천천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계산 하시고 끝 하신 후에 80 하시면 됩니다. 요 소재를 찍어 놓고 보세요. 소재를 찍어 놓고 다시 위에 요 전체 모의 가공 소재를 찍어 놓으시고 전체 모의 가공 해보자 해서 좀 천천히 하려면 3D, 좀 빨리 하려면 2D 하셔가지고 나중에 천천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의 가공을 시켜서 센터 드릴, 윤곽, 포켓 이런 식으로 무리 없이 깎으면 뭐 성공이다 이겁니다. 성공이다. 요게 밀링 기능사 3시간 중에서 첫 시간에 하는 과제이고 확인. 그리고 사실은 끝은 이겁니다. 이 파일을 제출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은 이겁니다. 보세요. 이놈을 우클릭 해가지고 시간이 다 돼가서 이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클릭 해가지고 포스트 프로세스 해가지고 포스트 프로세스 해서 자기가 어떤 최적화된 포스트가 없으면 다음 시간에 TMV 포스트나 우리 실습 포스트 드릴게요. 그것도 하시면 되고 최적화된 포스트가 없으면 요 밀3 엑시스 밀링 3축 얘는 조심하셔야 될 게
인치 단위입니다. 인치 단위. 인치 단위라서 시험 장기밖에 없다 그러면 단위를 밑에서 반드시 미터씩 해가지고 밀리미터로 바꾸시고, 이거 안 하면 깊이 파는 게 0.몇 인치 막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터씩으로 바꿔서 확인하셔가지고 요 코드를 내시고, 기본 포스트로 바꾸면 우리는 보통 이런 작업을 합니다. 공구 바꾸는 부분에 앞에 땡땡 나오는 거를 n으로 이렇게 바꾼다거나 아니면 이 시퀀스를 지워버린다거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대기 공구 기능이라고 공구가 바로 다른 공구가 나오는데 이런 거는 보통 지워버리고 아직 안 배우셨기 때문에 조금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라인에 G0, G90 하는 이런 부분에 G54 같은 걸 하나 적어줍니다. 이렇게 이거를 각 T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공구에서도 N 적어주든 이 시퀀스 번호 지우든 대기 공구 지우고, 여기도 그냥 보험으로 G90, G54 밑에 가서도, 그리고 이제 누가 뭐 이건 해야 되는데 말하는 이런 말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우고 똑같이 G54 이렇게 하면 캔버스에서도 돌아간다 이겁니다. 기본 포스트로 내셔도. 그러니까 핵심은 기본 포스트로 내면 공구 교환하는데 땡땡 없어야 되고 G54가 없으니까 G54를 하나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는데 우리가 현재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처음 해봤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다음 시간에는 2번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2번을 스스로.